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이 사장들은 올해 투자와 고용 계획 등을 산업부에 전달했는데요. 투자와 고용 규모 모두를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의 국민경제 회복 정책에 화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산업부 곽보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곽 기자. 예. 지난해보다 좀 투자 규모하고 채용 규모를 좀 늘린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밝힌 그 30대 그룹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올해 투자 규모와 고용 계획에 대해 전달받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148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계는 정부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12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2천여 명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고졸 인력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고졸 채용은 지난해보다 9.4% 늘어난 4만 7천여 명을 뽑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7.7%, 고용은 1.5% 정도 성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각 그룹사들별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채용 규모 계획을 한번 알아보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별 그룹의 투자 고용 계획이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계획을 발표한 그룹들의 투자 규모를 집계해보면 전반적인 윤곽이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산업부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올해 투자 금액은 12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그룹이 발표한 총 투자 금액의 8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계 1위 삼성그룹인데요. 삼성은 올해 49조 원대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 계획치였던 47조 8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삼성이 선뜻 49조 원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정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재계를 압박하고 있고 금산분리나 경영승계 등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삼성은 시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중 삼성미래전략실 전략 1팀장은 기자들을 만나 투자를 유동적으로 간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삼성은 연간 투자 규모를 47조 8천억 원으로 잡았지만 정작 집행된 투자 금액은 44조 원이었습니다. 계획치보다 3조 8천억 원이나 투자를 덜한 건데요. 때문에 올해에도 49조 원을 고스란히 투자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49조 원, 1조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투자 규모인데 이 모두 집행할지를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겠군요. 현대차나 SK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좀 늘었죠? 예,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그룹사가 모두 투자 규모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투자를 지난해보다 3천억 원 줄어든 13조 8천억 원 내외로 정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올해 9월에 현대제철 고루가 완공되는 것 외에는 큰 시설 투자가 없어 투자 총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 3위의 SK그룹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6조 6천억 원을, 4위의 LG그룹은 20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LG그룹은 10대 그룹 중 가장 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발표한 투자액 역시 과감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 그룹이 모두 투자 계획을 늘렸다고 해서 실제 집행치도 같은 수준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대 그룹이 발표한 투자 계획은 122조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규모는 이보다 5조 원가량 적은 116조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런지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 투자 계획한 돈을 다 쓸지는 지금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 발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죠. 뭐 사정이 좀 있습니까? 네, 보통 연간 투자 계획은 매년 2월에 발표하곤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일부 그룹들이 투자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1분기가 지나서야 연간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계획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대내외 경기가 침체된 만큼 투자를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재계의 투자와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담을 느낀 그룹들이 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재벌 개혁을 전제로 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재계가 투자와 고용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말이냐 정권 초냐에 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변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대기업들의 투자 고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죠. 대기업들이 어제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동차와 반도체, 통신, 석유화학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그룹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선업과 해운, 철강, 건설, 유통 등 5대 불황업종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선업계는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업계가 침체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와 민간은행의 제작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건설업계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계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정년 60세 법제화가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면서 업계의 어려움을 충실히 대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새 정부 초기라지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투자 규모를 전체적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역시 잘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군요. 또 정부가 그 기업들의 고용에 관한 그런 그 고충을 얼마나 또 들어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